안녕하세요. 대만 살던 아저씨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모든 가정의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26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완전히 마스크를 벗은 채 아무 걱정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탄 바이러스가 크루즈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며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남아시아 대륙의 인도에서는 또 다른 조용하지만 극도로 치명적인 폭풍이 겉으로 유지되던 평온함을 완전히 찢어놓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주요 언론과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의학 학술지들을 통해 인도 서벵골 지역에서 니파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일반 독감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다른 고위험 바이러스로 분류되며 세계보건기구 역시 중점 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전염병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여러 명의 확진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초기 감염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진이었다는 점이 특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지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의료 인력들이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고열과 심한 두통 증세를 보인 뒤 호흡 기능 악화와 의식 저하로 이어졌다는 사례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파 바이러스의 빠른 진행 속도와 높은 치명성이 다시금 국제사회의 경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미 다수의 접촉자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며 주변 국가들 역시 검역과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사회는 항공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를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니파 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높은 치사율과 은밀한 전파 특성입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평균 치사율이 40%에서 최대 75%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감염될 경우 상당히 높은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뇌와 호흡기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강조됩니다. 한편 최근 국제 신비주의 및 예언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여러 영매와 예언가들이 과거부터 2026년 동방, 새로운 전염병과 같은 표현을 남겼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최근 전염병 상황을 연결지어 해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순한 종말론적 이야기로 여겨졌던 내용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한 도시전설이나 종말 예언 정도로 여겨왔던 이야기들이 정말 2026년에 현실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6명의 예언가들이 남긴 원고를 함께 살펴보며 그들이 과연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해 보려 합니다. 동시에 현대의학과 인지심리학의 가장 엄밀한 시각을 통해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진실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최상급 바이러스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 가이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진실 추적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니파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국제사회의 큰 우려로 떠오르는 가운데 여러 예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6년과 대규모 전염병을 언급했다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동방, 새로운 전염병, 대규모 혼란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남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태국의 영매 플라이입니다. 그녀는 2026년 5월 전후로 대홍수와 함께 강력한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질병은 기존 질병과 인간의 실험이 결합된 혼합형 질병이며 자연 발생이 아니라 실험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또한 초기 증상은 감기와 심한 설사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후 기존 질병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라이는 특히 이 바이러스가 공기와 먼지를 통해 퍼지며 폐와 호흡기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이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물학적 전쟁일 가능성까지 언급했으며 전염병이 전 세계를 한꺼번에 덮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육류 공급망까지 무너지며 식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예언가는 필리핀의 영매 루디 볼드윈입니다. 그녀는 2026년이 평화의 시기가 아니라 세 차례의 대규모 전염병이 동시에 발생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염병들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확산되며 세계 의료 시스템을 다시 한번 붕괴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 국가들이 다시 봉쇄와 외출 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을 직접 언급하면서 나머지 전염병이 니파 바이러스나 한타 바이러스와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점성가 아비지아 아난드와 영국의 예언가 크레이그 파커 등 현대 예언가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발표한 전망에서 2026년의 천문 현상이 극단적인 충돌과 혼란을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치사율이 높은 새로운 질병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며 세계 공급망과 의료 체계를 다시 흔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크레이그 파커는 브렉시트, 트럼프 당선, 코로나 대유행 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2026년에 대해 회색 안개가 세계를 뒤덮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발원지가 아시아 또는 열대 지역 개발도상국일 가능성이 높으며 박쥐나 조류와 관련된 바이러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계는 다시 부분적인 봉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공급망 역시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그는 2020년과 다른 점으로 인간의 대응 속도 역시 빨라질 것이지만 바이러스 변이 속도 또한 훨씬 더 복잡하고 기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러한 위기가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인공지능 혁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예언가는 미국의 유명 영매 진 딕슨입니다. 그녀는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을 예측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말년에 남긴 저서에서 21세기 중반 인류가 자연의 강력한 반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2025년과 2026년의 경계에서 자연이 인간의 탐욕에 복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경계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해석은 니파 바이러스와도 연결됩니다. 실제로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에서 인간으로 전염된 인수공통가 면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인간이 숲을 개발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침범하면서 발생한 결과라는 분석이 존재합니다. 진 딕슨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잃고 과도하게 환경을 파괴한 결과가 결국 인간 사회에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발칸반도의 맹인 예언자 바바 방가입니다. 그녀의 예언에는 박쥐의 날개 아래 잠들어 있던 오래된 저주가 깨어난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오늘날 니파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진 과일 박쥐와 연결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해독제가 없는 상황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같은 공포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도 다시 언급됩니다. 그의 시구 가운데 동방의 뜨거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악마가 솟아오르고 인간의 사고를 삼켜버리는 불길이 나타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일부 해석에서는 이를 2026년 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할 전염병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를 삼켜버리는 불길이라는 표현이 니파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급성 뇌염 증상과 유사하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의 예언가들이 모두 비슷한 방향의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니파 바이러스를 극도로 경계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궁극의 재앙형 바이러스로 불릴 만큼 치명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매우 높은 치사율입니다. 과거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 치사율은 무려 40에서 75%에 달했으며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중추신경계를 직접 공격한다는 점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이 아니라 혈액 뇌 장벽까지 침투해 급성 뇌염을 유발합니다. 환자들은 초기 고열과 두통 증세를 겪다가 빠르게 의식 혼란과 경련 상태에 빠지고 결국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까지 공식 승인된 백신이나 특효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보존적 치료만 제공할 뿐 결국 환자 스스로의 면역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또 다른 위험성은 전파 경로가 매우 은밀하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 숙주는 과일 박쥐이며 박쥐의 침과 소변, 배설물 속에는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감염 방식은 음식 오염입니다. 예를 들어 박쥐가 한 입 베어 문 과일을 사람이 그대로 먹거나 박쥐 배설물이 들어간 생야자 수액 등을 섭취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돼지와 같은 중간 숙주를 통해 인간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감염된 돼지를 다루던 노동자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부분은 사람 간 전염입니다. 감염자의 침과 체액은 매우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도 지역 병원들에서는 환자를 돌보던 의료진이 먼저 감염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조차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전염성과 치명성을 가진 바이러스라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시에 중요한 점도 강조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인체 안에서는 매우 위험하지만 자연 환경에서는 의외로 약한 바이러스라는 점입니다. 특히 열과 비누, 염소계 소독제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 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상당 부분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익혀먹기 원칙입니다. 과일은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제거한 뒤 먹는 것이 좋으며 열대 지역에서는 살균되지 않은 생과일 주스나 생야자 수액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돼지고기와 가금류 역시 반드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이나 고온 조리만으로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독입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지방질 외막을 가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누와 표백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고 문손잡이나 책상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은 희석한 차염소산 나트륨으로 닦아주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제시됩니다.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이나 공원에서 떨어진 야생 과일을 함부로 먹지 말고 박쥐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역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도 이런 위험성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편 이런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함께 각종 종말 예언들이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간의 예언이나 종말론은 종종 미지의 존재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바이러스 위기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공포와 음모론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는 현재 전 세계 감염병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단클론 항체 치료 기술과 같은 첨단 의학 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에서 경험했듯 완벽한 통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세계화와 빈번한 인적 이동은 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이러한 전염병 위기가 단순히 생태계 파괴나 세계화 때문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의 탐욕과 윤리 붕괴, 과학 기술에 대한 맹신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생태계를 과도하게 침범한 결과 인수공통감 연병이 점점 더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바이러스 연구와 변이 실험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결국 이러한 논의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되며 자연과 생명, 그리고 윤리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예언서인 유백온비기 역시 하늘과 자연을 두려워하고 선한 덕을 쌓는 것만이 재앙을 피하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과학과 불안, 기술과 공포,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경고가 동시에 충돌하는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도한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냉정함과 이성을 유지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